여러분,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서 한국이 떨어졌다는 소식 들으셨죠? 그런데 그 소식이 나온 지 열흘도 안 돼서 훨씬 더 큰 일이 조용히 터졌습니다. 미국이 자기 본토를 미사일로부터 지키기 위해 만드는 거대한 방어막, 이름이 골든돔인데요. 이 골든돔을 돕는 아주 중요한 배 2척을 미국이 한국계 조선소에 공식으로 맡겼습니다. 그리고 이 계약이 단지 배 2척이 아니라 앞으로 미국 해군과 세계 함정 시장의 판을 바꿀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이 계약이 일본과 캐나다까지 긴장하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왜 어떤 사람들은 잠수함을 놓친 게 오히려 한국의 신의 한 수였다고 평가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배경부터 아주 쉽게 정리해 볼게요. 캐나다가 새로 잠수함을 만들려고 큰 사업을 열었고 한국도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한국 업체가 선택되지 못했습니다. 이걸 보고 많은 분들이 아깝다, 왜 또 우리가 탈락이냐 라고 반응했죠. 그런데 이 탈락 소식이 나온 지 열흘 정도 지나서 전혀 다른 쪽에서 소식이 하나 들어옵니다. 이번에는 캐나다가 아니라 바로 미국입니다. 그리고 잠수함이 아니라 미국의 본토를 지키는 거대한 미사일 방어망을 도와주는 핵심 배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골든돔, 골든디펜더 이야기입니다. 먼저 이름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골든돔, 골든돔. 미국이 중국 등 여러 나라의 미사일 위협을 막기 위해 본토 전체를 하나의 커다란 우산처럼 지키는 새로운 미사일 방어 체계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 구상 프로젝트의 이름을 골든돔이라고 부르는 거죠. 골든디펜더, 골든디펜더, 마이브. 이 골든돔을 시험하고 운영하는데 꼭 필요한 배가 있습니다.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면 그 미사일이 어디로 날아가는지, 속도는 얼마인지, 어느 높이까지 올라가는지, 요격 미사일이 정확히 맞췄는지 등을 자세히 기록해야 합니다. 그걸 하는 배가 바로 해상 미사일 시험 계측선 MR4입니다. 골든돔과 연결된 MRIV는 별명처럼 골든 디펜더라고 불리고 있고요. 쉽게 말해 이 배는 바다 위에 떠있는 미사일 시험 관제 센터입니다. 미사일이 하늘로 쭉 올라가고 대륙을 건너갈 때 그 궤적을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레이더와 센서로 끝까지 추적하고 기록하는 거죠. 이 중요한 배 2척을 누가 만드냐? 여기서 한국이 등장합니다. 하나그룹은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조선소를 인수해서 하나필리조선소라는 이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조선소는 이미 미국 정부가 발주한 NSMV 국가안보 다목적선 여러 척을 건조 중입니다. 현재 5척 규모의 사업을 맡고 있습니다. 즉,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 기업이지만 미국 땅에 있는 미국 조선소인 셈입니다. 여기서 이미 미국 정부의 중요한 배를 잘 만들어 온 실적이 쌓였습니다. 그 결과로 미국 해사청 MAAAD는 7월 17일 현지 시간 필리 조선소에서 열린 NSMV 4호선 명명식 자리에서 골든디펜더 MR4 2척 건조 계약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규모는 약 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조 원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이 배들은 2030년부터 미국에 순차적으로 인도될 예정입니다. 이로써 필리조선소가 미국 정부에서 맡은 배는 NSMV 5척, MRIV 2척, 합쳐서 7척이 되는 구조입니다. 자, 그럼 이게 왜 그렇게 큰 의미냐? 미국이라는 집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 집은 엄청 넓어서 한국, 일본, 캐나다보다 훨씬 큰 마당, 엄청난 도시와 공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공을 던지는 사람, 활을 쏘는 사람, 돌을 던지는 사람도 많아요. 그게 바로 미사일 위협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자기 집 위에 아주 큰 방패와 우산을 씌워 놓으려 합니다. 이게 골든돔이라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 방패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생각으로 여기서 미사일을 쏘면 저기서 맞겠지 하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미사일을 여러 번 발사해서 어떻게 날아가는지 시험을 해보고 데이터를 모아서 실수를 하나씩 줄여야 합니다. 이때 바다 위에서 그 시험을 도와주는 배가 골든 디펜더입니다. 이 배 없이 골든돔을 제대로 시험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 필수 시험배 2척을 한국계 조선소에 맡겼다는 것, 골든돔이라는 큰 판에서 한국이 중요한 조각 하나를 맡게 됐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할 점은 미국 전체 본토 방어를 한국이 직접 운영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방어망을 만들고 시험하는 핵심 과정에 한국계 조선소가 깊게 들어와 있다는 점은 분명히 큰 변화입니다. 이게 바로 한국 입장에서 전략적 가치가 크게 올라가는 순간입니다. 이제 일본과 캐나다 이야기를 해보죠. 캐나다는 자기 잠수함 사업에서 한국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곧이어 미국이, 그것도 훨씬 더 큰 본토, 방어망 관련 배를 한국계 조선소에 맡겼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연스럽게 캐나다는 기회를 놓쳤고 미국은 한국을 선택했다는 비교가 나오는 상황이죠. 일본도 조선방산 기업이 많고 미국의 오랜 동맹국입니다. 미쓰비시 중공업, 가와사키 중공업 같은 회사들이 함정 잠수함을 잘 만드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이번 골든 디펜더 와이브 같은 해상미사일 계측선은 일본이 자국 내에서 보유한 사례가 거의 없고, 이 분야에서 한국계 조선소가 미국의 공식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 점을 일본 언론과 네티즌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일부 일본 네티즌 반응은 대략 이런 뉘앙스입니다. 미사일 시험 계측선은 아주 큰 레이더와 통신 장비를 실어서 미사일과 로켓의 비행, 궤적을 관측하고 추적하는 전문 배인데, 일본은 이런 배를 갖고 있지 않다. 미국이 이런 특수함을 한국에 맡긴 건 단순한 조선 계약 이상의 의미가 있을 수 있다. 미국이 한국을 더 신뢰하게 된 것인지, 한국의 감시 능력을 더 키우려는 것인지 궁금하다. 또 다른 의견으로는 미국의 한국 의존이 본격화되고 있다.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일본의 기술력이 이미 여러 분야에서 한국보다 뒤처진 현실이다 같은 자조 섞인 반응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런 반응들은 일본 전체 의견이라기보다는 일부 여론과 네티즌의 목소리입니다. 그래도 중요한 건 이번 계약이 한일 사이의 기술 신뢰 경쟁에서 상징적인 장면 하나를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미국 시장에 들어가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일본 기업들은 주로 일본 내에서 자위대 함정을 건조하고, 미국과는 기술 장비 협력을 확대하는 식으로 움직여왔습니다. 반면 하나는 아예 미국 현지의 대형 조선소를 인수해서 미국 정부 발주 선박을 미국 땅에서 직접 계속 만들어주는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겉으로는 한국 기업이지만 법적으로 실제로는 미국 조선소입니다. 미국 노동자, 미국 부품 공급망을 쓰면서 미국의 안전을 책임지는 배를 만드는 구조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미국에는 군함은 자국에서 건조한다는 강한 원칙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미국 조선업계만으로는 모든 군함 지원함 특수함을 제때 충분히 만들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온 해법이 선체와 큰 블록은 한국 기술을 활용해서 만들고, 핵심 전투 체계와 무장은 미국에서 설치하면서 최종 조립은 미국에서 한다 같은 혼합 방식입니다. 한화 필리조선소처럼 미국 안에 들어간 한국계 조선소는 이런 구조에서 매우 유리해지는 거죠. 여기서는 MASGA와 한미조선협력센터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MASGA, 미국 조선 역량을 다시 키우는 과정에서 한국 조선업을 파트너로 활용하자는 한미조선협력 구상입니다. 이 구상이 발표된 뒤 NSMV, 골든 디펜더, 미 해군 차세대, 분수 지원함 설계 같은 실제 사업들이 차례로 나오고 있습니다. 한미조선협력센터, 7월 23일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서 한미조선협력센터 개소식이 열릴 예정입니다. 이 센터는 한미조선협력을 말이 아니라 실제 사업으로 바꾸는 현지 실행 조직이라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왜 워싱턴 DC냐? 조선소가 많이 모여있는 필라델피아나 걸프만 지역이 아니라 미국 정치의 심장부인 워싱턴에 들어가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미국에서 군함 군수지원함 사업에 참여하려면 상무부, 국방부, 해군, 교통부, 의회, 각종 국가보안 관련 기관들을 모두 설득해야 합니다. 미국산 부품 사용 규정, 군함, 공매 건조 원칙, 보안기술 이전 제한 같은 여러 벽을 넘어야 하죠. 한국 조선업계는 이 센터를 미국 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이런 문제들을 상시 협의할 수 있는 창구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말은 곧 한국 조선업이 미국의 군함 군수지원함 특수선, 시장 안으로 정식으로 들어가려는 컨트롤타워를 워싱턴에 세운다는 뜻입니다. 함정을 만드는 것보다 더 길게 돈이 들어오는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유지보수 정비 사업입니다. 미국은 전 세계 바다에 수많은 군함과 보급함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배들을 정비하고 고치는 수요는 엄청나게 많지만 미국 내 조선소만으로는 이를 다 감당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국 조선소들은 이미 일부 미 해군, 분수지원함의 정비를 맡으면서 기술력과 보안 능력을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한미조선협력센터를 중심으로 계약 보안 조달 절차가 체계적으로 정비된다면 단순 군수지원함을 넘어 다양한 함정의 유지 보수 정비 업그레이드 사업이 한국 기업에게 더 많이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런 구조가 자리 잡으면 설계, 기자재 공급, 정비, 교육, 디지털 시스템까지 미국 해군 상선의 세대 교체가 있을 때마다 한국 기업이 반복해서 참여하는 흐름이 수십 년 동안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한미동맹은 주한미군, 미국 무기 구매, 한반도 방어라는 군사적 요소가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골든돔, 마스카, 한화, 필리조선소, 한미조선협력센터 같은 흐름이 이어지면 동맹의 성격은 조금 다른 방향으로 하나 더 확장됩니다. 함정과 조선소 공급망을 함께 구축하는 산업동맹. 미국 해군력과 해상물류망이 한국의 조선 능력에 점점 더 의존하게 되면 한국은 단순한 무기 구매국이나 하청 생산국이 아니라 미국의 해양 패권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핵심 동맹국이라는 위치에 가까워집니다. 이게 바로 이번 골든 디펜더 계약과
한미조선협력센터가 갖는 정치 전략적 의미입니다. 만약 하나오션이 캐나다 잠수함 12척 사업을 따냈다면 어제 조선소의 핵심 설계 인력과 생산 인력이 매우 오랜 기간 잠수함 건조에 묶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잠수함을 만들려면 특수 설비와 도크가 장기간 사용돼야 하죠. 그 상황에서 미국이 NSMV, 골든 디펜더, 차세대 군수 지원함 같은 군함 지원함을 동시에 대규모 발주한다면 인력과 공간이 부족해서 납기를 맞추지 못하거나 일부 사업을 포기해야 할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캐나다 잠수함 12척은 따냈지만 미국이라는 훨씬 큰 시장과 골든돔 같은 미국 본토, 방어 프로젝트에는 충분히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분석에서는 캐나다 잠수함을 놓친 덕분에 오히려 미국 시장에 집중할 여력이 생겼다. 전략적 가치만 놓고 보면 미국 조선방산 시장 진입이 캐나다 잠수함보다 훨씬 크다 라는 평가를 내립니다. 이것을 신의 한 수라고 부르는 건 감정 섞인 표현이지만 논리적으로 보면 기회비용 측면에서 더 큰 시장에 집중할 수 있게 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미국 골든돔 본토 방어망을 위한 핵심 시험배 2척을 맡았습니다. 미국 NSMV 5척까지 합치면 미국 정부 발주 선박 7척을 한국계 조선소가 수행 중입니다. 마일스지혜 이후 미 해군 차세대 군수지원함 설계 등 해군 함정 개발에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워싱턴 DC의 한미조선협력센터는 앞으로 미국 군함, 군수지원함 특수선 시장에 한국이 계속 참여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흐름을 볼 때 캐나다 잠수함 탈락은 단기적으로는 아쉬웠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이라는 훨씬 더 큰 판에 한국이 깊게 들어가는 계기가 됐다는 해석이 나오는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시면서 이제 한국 조선업이 단순히 배를 잘 만드는 나라를 넘어서 미국 해군력과 본토, 방어망을 함께 설계하는 동맹 파트너가 되어가는구나 라는 흐름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단순히 배를 잘 만드는 조선 강국을 넘어 이제는 세계 최고 강대국, 미국의 해군력과 본토 방어망을 함께 구축하는 핵심 파트너로 올라서고 있는 대한민국. 캐나다에서의 아쉬운 소식은 결코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미국이라는 더 크고 거대한 바다로 나아가기 위한 운명적인 도약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세계 방산 시장의 판도를 바꿔버릴 대한민국의 위대한 항해는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세계로 나아가는 대한민국 조선업 응원합니다 라고 따뜻한 응원의 한마디를 남겨주시면 채널 운영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저희 국뽕호랑이는 앞으로도 대한민국을 가슴 웅장하게 만들 신속하고 알찬 소식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뽕호랑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흥!